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 창업자 장중모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성취도 그렇거니와 한국 나이로 92살의 고령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그런데 그가 후계자로 키웠던 인물이 3명 있습니다. 바로 지금 TSMC 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류, 그리고 CEO를 맡고 있는 웨이 저자가 있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장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상이라는 인물은 1997년 TSMC에 들어가서 칩 개발 업무 총책임자 자리까지 올랐다가 2013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 경쟁에서 마크류와 웨이 저자에게 밀린 것입니다. 이후에 그 중국 본토로 건너가서 SMIC에서 2019년에 부회장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 그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인텔, TSMC, 장중모의 특징 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의 살아있는 역사와 같은 사람 중 하나인 장상희를 통해서 인텔에 뒤졌던 TSMC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반도체 대가인 장중모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TSMC에서 일할 때는 TSMC나 삼성이 기술력에서 인텔에 뒤졌을 때입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던 시절입니다. 인텔의 그 전성기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었는데요. 지난 1968년 고든 부어와 로버트 노이스가 설립한 인텔은 1980년대 개인 컴퓨터가 선풍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반도체 칩 제조 분야에 절대 강자로 군림했었습니다. 이 장상희는 TSMC가 인텔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인텔은 CPU만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로서 성능 지향 문화가 뼛속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CPU는 그야말로 성능이 제일 중요한 칩입니다. 칩의 크기에 따른 공간 제약, 전력 소모 등의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당시 인텔의 웨이퍼는 개당 2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웨이퍼 한 장 가격이 평균 4,000달러였으니 인텔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인텔은 하이케 메탈 게이트, 핀펫 등의 공정에서 최고 첨단 칩을 만들었고, 이를 기술적으로 바치기 위해서 제조 라인을 꼼꼼히 정비하고 최적화하고 또 이런 것을 다른 라인에 철저히 카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전에 그 인텔의 카피 이그젝틀리라는 독특한 경영 시스템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이 정확히 베낀다는 뜻입니다. 인텔의 경우 모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세계 곳곳에 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찌감치 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피 이그젝틀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장상희는 인텔의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개발돼서 나오고 이 장비를 활용하면 더 나은 제조 효율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인텔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TSMC가 훨씬 유연했고 이런 변화에 적응을 잘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직 문화, 일하는 문화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상희도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TSMC의 임직원들은 엄격한 근로 문화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TSMC의 성공의 핵심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는 반도체에서 이 밤낮 없이 일하는 문화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 TSMC의 이런 근로 문화는 장비 감가상각을 낮추는 1등 공신이라고 장상희는 소개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가격은 비싸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가령 EUV 노광 장비는 대당 2천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죠. 이 장비가 고장나서 서게 되면 장비 감가상각 비용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 한밤중에 장비가 고장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8시나 9시까지 기다렸다가 고치는 게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하지만 TSMC는 새벽 2시에 장비 엔지니어에게 당장 오세요라고 전화해도 불평 없이 일하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낮밤, 주말, 휴일 없이 일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기술 진화가 빠른 반도체 산업에서 TSMC가 결코 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인텔을 제치는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펴고 있는 TSMC가 이런 근로 문화를 어떻게 미국, 유럽 등에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장상희는 장중모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요. 이 장중모는 부하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발표할 시간을 30분간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5분 동안 그 프레젠테이션이 인상 깊지 못하면 바로 공격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25분간 혹독한 쓴소리를 들어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충모는 지루한 발표, 알맹이 없는 발표를 매우 싫어했고 이런 데는 참을성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충모는 시간에 대해 매우 예민한 사람이며 자신이 30분을 내놓았는데 이에 합당한 값어치가 없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성공하는 인물이 얼마나 시간 관리에 철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장충모의 인재 예우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친절했다고 장상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상희 인터뷰를 통해서 TSMC가 어떻게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